아메리카노. 우와, 저는 길거리 테라스에서 카페라떼 마시다 팬한테 걸린 적 무한도전 나올 당시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급격하게 엄청 살이 쪘을 때예요. 그 문제는 저 프로가 지금도 재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얘를 보면 정신 차려야지. 냉수 마찰 수준이죠. 그 스님의 죽비. 정신이 번쩍. 슬기로운 음악 새벽과 오늘은 또 어떤 분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음악계를 10년 단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2000년대에서 2010년대로 넘어오는 네. 그 과정에서 책갈피 하나를 꽂으신 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우와, 저는 정말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으세요? 저는 데뷔 초 때부터 네. 아, 정말요? 제가 선배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바로 아메리카노. 네, 여기 또 시럽 안 넣은 아메리카노 아, 네. 좋아하신다고 네, 들어가지고 그쵸. 네, 저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여기에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가 예. 지금 감옥이거든요. 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여기가 바로 그 칭찬 감옥이라고 해요. 그 소문 들었어요. 네.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웃고만 있으면 되겠네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칭찬을 해드리면 네네네. 슬기로운 음악 새벽과 위트 있는 가사와 멜로디, 또 독보적인 음색,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 석권, 10cm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뮤지션 권정열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또 뭐 근황이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앨범에 들어가는 곡들을 계속 조금씩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신곡 소개를 좀 제대로 네. 부탁드려요. 제목은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제목이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 못 하실 텐데 제가 피처링이나 콜라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상 10cm는 피처링을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 네. 그 악동 뮤지션 이수연 씨랑 같이 한 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만들 때 염두하고 만들었었어요.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 뮤지션을 꿈꾸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다 비슷할 텐데 어쨌든 어릴 때 이제 막연하게 뭔가 이제 TV의 어떤 가요 프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동경은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고 노래를 되게 잘했던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막 노래를 막 이렇게 자주 부른다거나 그렇진 않았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목소리가 부끄러우니까 노래를 안 불렀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엄청 고음의 노래였는데 되게 쉽게 제가 봐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서 혼자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불렀던 노래가 뭔지 기억이 나시죠? 에필로그. 에필로그에. 그 당시 발매하셨던 곡. 예.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근데 지금의 보컬 스타일과는 다른데 아예 달랐죠. 저 목을 한번 다쳤었거든요. 고3 때. 고3 때. 네. 그래서 아예 달라요. 목소리가 아예 다르고 김종선 선배님이랑 되게 똑같이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었어요. 피토하는 보컬. 네, 많이 높고 네. 많이 크고 많이 고음이고 그랬죠. 맑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키도 다르고 그리고 약간 쇳소리 같은 것도 좀 있고 한데 그때는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 이제 같이 난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 소리만 지르니까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춘기의 득음이 탄압으로 좌절되지 않고 네. 고등학교 때 밴드부로 들어가는 네, 그렇죠. 되게 자연스러운 데스티니가 네.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때 고등학교에 그 밴드 동아리가 딱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저는 괜히 되게 강한 사운드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공연이 있었는데 입학할 때 보면서 이제 내가 갈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슈가하고. 그렇죠. 예.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망상과 정말 허세에 너무 온몸이 지배할 때라. 그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쵸? 예. 자연스럽죠. 병이 있을 때죠. 락스타지. 내가 아니라 라스타지. 그렇죠. 예.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목을 너무 못 받는 거죠. 인기도 좀 얻고 싶고 뭔가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도 받고 싶었는지 오디션을 봐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 남자 보컬 자리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경쟁자가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사실 정말 록 매니아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좀 한국 대중가요 노래를 준비했는데 저만 이제 약간 신하위 선배님들의 그 페웰 투 러브라는 곡을 준비해서 약간 점수를 따고 들어갔었죠. 고등학교 때 그럼 작곡은 안 하셨던 전 거죠? 작곡은 고등학교 때 안 했어요. 저는 그 당시 거기 이제 그 로컬의 밴드 풍토가 자작곡을 쓰기보다는 좀 커버에 더 집중하는. 그렇죠. 예. 네. 사실 스쿨 밴드들은 원래 유명한 노래를 얼마나 똑같이 커버하느냐. 맞아요. 그거에 평가가 갈려. 한 가지 아쉽기도 하고 한 가지 되게 좋은 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쉬운 건 이제 그때부터 곡을 썼으면 지금 더 잘 쓰지 않으려나라는 그런 게 있고 좋았던 거는 그때 커버를 많이 해서 뭔가 음악 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떻게 여학생분들의 인기를 많이 얻으셨는지.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노래를 하는 사람은 바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경상북도 구미라는 네네. 도시에서 자랐는데 그러면 어쨌든 인구수가 서울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어디 고등학교에 밴드 보컬이 되면 알려져요. 전국구로 가죠. 전 시에서 먹어주잖아요. 네, 오. 연예인 데뷔하기 전에 이미 약간 길에서 사인 걸고 고등학교 때. 아, 이것이 로컬이야. 이것이 로컬 씬이지. 이걸 레드벨벳 앞에서 얘기. 너무 대단한 일인데요. 사인은 중학교 때 만들었어. 그럼 그때 사인이 지금까지. 맞아요. 저도 네. 그렇거든요. 진짜?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때 미리 만들어놔야 또. 네, 그때 걔 공들여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뭐 아이돌 지망생도 아니었고 그쵸. 그냥 일개 락 좋아하는 중학생인데 네, 그쵸. 사인을 만들어. 이게 대단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그쵸. 병이 있었던 거야, 기지? 네, 병이 심각했어요. 생각해서. 심각한 중증이었네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로 와서 밴드 해령을 시작한 거죠? 저 대학교 다니다가 네. 해령도 로컬이었어요. 그러니까 본거지는 대구였어가지고 학교에서 대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아예 내려가서 제대로 했었죠. 제가 그 밴드 해령의 존재를 처음 안 게 어디였냐면은 네. 쌈지 스페이스. 네. 네. 쌈지 스페이스라고 지금은 없어진 라이브 클럽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홍대 클럽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던 좀 고급화 시켰던 이제 그런 라이브 클럽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클럽이 그 클럽이. 네네네. 혹시나 오해하셨을까 봐.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완전히 그때 인디씬에서 스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럼 그때 음악이 진짜 궁금하네요. 보컬 위주의 음악이라기보다는 밴드 사운드의 곡이었는데 이게 좀 음악이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뭐 이렇게 정의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본이 없다. 약간. 그게 매력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밴드 해령을 거쳐서 네. 10cm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네. 2010년 자체 제작한 10cm The First EP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도 대중적 인기를 얻기 전이에요. 녹음부터 유통까지 다 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CD를 구워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굽는 기계가 없어서 그 당시 홍대 이제 레이블의 실장님으로 계시던 분 집에 CD 굽는 기계가 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저 초대해 주셨어요. 여기 와서 구워서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집에 가서 구웠었는데 그분이 지금 혁오 장기하와 얼굴들 대표님이시거든요. 아, 강명진. 네, 강명진 대표님 집에 가서 친하지도 않은데 가정집에 가가지고 또 자켓도 길거리에서 만난 네. 디자이너 지망생 우와. 분이랑 인연이 돼서 해주셨거든요. 우와. 근데 그분도 지금 엄청 유명해요. 지금 방탄소년단 앨범 그분들이 일집 정규 앨범도 지금까지 계속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때 유통은 자체적으로 그때 하셨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지금도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향뮤직이라거나 예. 퍼플 레코드라거나 다 없어졌죠. 그렇죠. 다 네. 없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박스를 두고 갔죠. 그러니까 전화가 빨리 오면 좋은 거예요. 돈 났으니까 가져와 달라라고. 오, 그러네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박스 들고
가서 드리고. 그렇죠. 그 2010년 막 이럴 때가 네. 사실 그 한국 인디씬의 르네상스였단 말이죠. 그 당시 인디씬의 분위기를 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게 소규모인데 어떤 밴드가 되게 좋다더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되게 빨리 소문이 나면서 나중에 그 밴드가 막 페스티벌에 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게 기간이 되게 짧고 되게 역동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도 그랬던 것 같고 그때는 홍대에서만 잘 되는 것만이 약간 거의 목표인 밴드들도 많죠. 저도 사실 그 그릇이 막 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만 좀 인정받아도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음원 분위기가, 차트의 분위기가 지금이랑 완전 다를 네. 때였고 그러니까 밴드가 활동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최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홍대에서 제일 큰 클럽에서 공연하는 것 정도 네, 그렇죠. 페스티벌 나가는 것 페스티벌에 이제 나가면 성공한 그쵸. 끝난 거죠 이제. 데뷔 EP가 나오고 나서 그 해 8월 디지털 싱글 아메리카노가 네. 발표가 됩니다. 그 아메리카노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또 누리게 되시잖아요. 2008년에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가 네. 있었고 맞습니다. 네. 2010년에 10cm의 아메리카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싸구려 커피에서 아메리카노로 격승한 거잖아요. 네. 이 홍대의 커피 문화가 두 팀한테 그러네요. 두 팀한테 많은 빚을 졌죠. 커피의 매출이 아주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대 카페 문화에 상당히 큰 기여도가 있어요. 워낙 또 카페가 그쵸. 부흥할 때고 저도 항상 카페에 있었어요. 카페 테라스에서 작업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처음에 되게 진지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잖아요. 10분 남짓 안에 그래서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그냥 기타를 들고 이렇게 항상 카페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카페 사장님들도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시고 근데 그렇게 놀다가 만들어진 노래예요. 앞에 아메리카노가 네. 보여서. 그쵸. 워낙 좋아하니까 오. 약간 장난처럼 만든 노래였고 가사도 아메리카노 좋아로 시작돼서 그냥 막 한마디씩 던지면 다 그냥 받아쳐. 그 가사의 개연성이 아예 없어요. 그쵸. 오. 그래서 발매를 안 하려고 했었죠 이 노래. 아, 너무 재밌게 그냥 만든 노래라. 민망해서. 아, 이건 좀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기운을 좀 느끼시긴 하셨는지 궁금해요. 클럽에서 확실히 반응이 달랐어요. 그 아메리카노가 있을 때 공연이랑 없을 때 공연은 뭔가 느끼고 돌아가시는 그 어떤 그 표정도 좀 달랐고 그게 또 되게 혼란스러웠죠. 원래 되게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음악을 하고자 10cm를 시작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만 좋아해서 그러면 공연장에서 뭐 다 같이 떼창을 한다든지. 그쵸. 떼창도 나중에는 많이 했죠. 오. 너무 쉬우니까. 근데 디싱으로라도 이제 발매를 한 거잖아요. 사실 싱글 발매했을 때는 뭔가 어떤 차트에 어떤 선전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라디오에서 간간히 나오는 재밌는 노래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무한도전 나와서 역주행했죠. 그때 예능에 처음에 나오시게 됐는데 네. 나의 모습을 이렇게 처음으로 탁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아 저는 너무 부끄럽고 그때 지금도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어. 그러니까 정말 딱 자리에 딱 잡고 놓치지 않고 다 본 적은 아직 없어요. 너무 민망해요. 너무 긴장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 약간 그 인디 부심 이런 것 때문에 어. 오히려 되게 당당한 척을 되게 많이 했죠. 아. 근데 지금 다시 본 표정을 보면 엄청 신났고 막 엄청 기분 좋은데 티 안 내. 어. 나는 약간 여기 음악가로서 왔기 때문에. 뮤지션이다. 근데 갑자기 개구기를 끼라고 막. 네.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어쨌든 인디씬에서 뭐 예능을 나가네 마네 뭐 이런 게 네.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도 그게 막 너무 막 그거에 반감이 심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리고 무한도전의 워낙 프로 이미지도 좋았고 그래서 다 축하했었죠. 그럼 그때 당시에 매니지먼트가 없었을 네. 시절인데 직접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네. 오. 거짓말인 줄 아셨겠네 처음에는. 바로 하겠다 하셨나요? 아니요. 고민을 하셨군요. 아니 고민 진짜 했었어요. 아. 그때는 그런 걸 되게 신경 썼어요. 요즘 음악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이 큰 예능 어떤 이런 거에 갔을 때 너무 안 어울리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 타격이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그럴 수 있죠. 걱정을 싱어송라이터들은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저는. 그 뭐 허세도 보이고 막 되게 못 보겠어요, 지금도.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무한도전 나올 당시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엄청 살이 쪘을 때예요. 그때 가장
공급력이 너무 심하게 강력한 프로에 나간 거죠. 그렇죠. 그 문제는 저 프로가 지금도 재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맞아요. 영원히 고통받는 계속 나오죠. 평생 리마인더 뭔가 사람이 안일해졌을 때 그때를 보면서 정신 차려야지. 냉수 마찰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 스님의 죽비 빡. 정신이 번쩍이요. 나 이게 꼭 방송에서 하고 싶었어. 홍대에 버스킹 아예 거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제가 처음으로 뚫었어. 이제 목이 보여요. 여긴 아니야. 거기가 100점인 거예요. 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버스킹이 어떤 게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죠. 혹시 10cm세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10cm 권정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찍은 콘서트의 직캠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저와 관련해서 함께 기록되면 좋은 희귀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시면 함께 제보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